안녕하세요. 철인 삼정문고의 번외편인 새 책과 그달의 주제별 책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을 수상한 5번 레인이라는 책입니다. 5번 레인 딱 듣자마자 수영을 좀 아시는 분들은 1번부터 8번 레인 사이에 4번, 5번이 가장 기록이 좋은 선수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5번 레인에서 수영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 문학상이어서 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친구들의 이야기고요. 한양초등학교 수영부에서는 어나더 레벨이라고 불리는 너무너무 수영을 잘할 뿐만 아니라 수영을 너무 좋아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강나루라고 하는 여학생이 시합에 나가서 압도적으로 잘하던 친구가 초이라고 하는 라이벌을 만나 그 라이벌이 이 나루를 한 번, 두 번씩 이겨먹더니 계속 1등을 못하게 되는, 그래서 약이 올라서 정말 아침 30분 일찍 나와서 수영하고 코치 선생님이 가리키는 대로 계속하는 그런, 나루는 수영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아주 작심을 한 6학년 여학생입니다. 이 나루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에 몇몇 등장인물이 있는데, 승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승남이는 유치원 때부터 나루하고 함께 커온 수영반 주장입니다. 실력은 나루처럼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지도력이 있어서 리더십으로 선수들을 잘 이끌고, 특히 좀 뾰족한 나루에게 굉장히 중요한 조언을 하는 좋은 친구입니다. 요즘 말로 남사친이 되겠죠. 주위에서는 승남이랑 나루랑 사귄다라고 맨날 얘기하고, 나루는 그 얘기를 들으면 매우 화를 내면서 수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정태양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그냥 상상하기로는 약간 비주얼이 박보검 스타일인, 박보검도 수영을 했죠. 이번 폭삭 소가수다에서 바다에서 헤엄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CG가 아니라고 합니다. 박보검처럼 생긴, 키도 크고 팔이 길쭉한 정태양이라고 하는 친구가 6학년에 전학이 오는데, 이 친구의 유일한 목적은 수영부에 들어오는 목적입니다. 수영부에 들어오고 싶어서 학교를 전학하는, 그래서 쉽지 않은 건데요. 왜냐하면 저도 수영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는데, 한 3학년, 4학년 되면 이제 갈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운동을 계속하는 친구들은 선수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루에 막 10,000m씩 하게 되는 그런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는데, 그거를 벌써 한 2년 정도 받은 6학년 팀에 이 6학년으로 전학온 정태양 군이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친구가 이 학교 오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우선 부모님들의 반대, 야 그만해라, 네가 운동을 어떻게 하겠니, 뭐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운동을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부모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정태양이 어렵게 학교를 한강초등학교로 옮겨서 수영반에 올라가는데, 여기에 아주 그 우연적 요소가 있는데, 이 마침 그 강나루의 짝으로 정태양 군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딱 만나자마자 정태양은 강나루의 그 염소 냄새 있잖아요. 수영장 냄새로 해서 얘가 그 물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를 보고 얘는 수영부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차 그 강나루의 실력을 보면서 폭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는 강나루를 좋아하게 하는데, 사실 수영부 입단도 못한 상황에서 좀 더 잘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나루가 조금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어요. 나루의 언니인 버들 이라고 하는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같이 수영을 했고, 언니가 수영 선수였기 때문에 나루가 수영을 좋아하게 해서 들어갔는데, 이 언니가 6학년에서 키가 안 큽니다. 그러면서 매번 기록을 갱신하다가 기록이 정지가 돼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어렸을 때 신체 발달 때문에 굉장히 막 압도적으로 자르던 신체적으로 큰 친구들이 어느 순간이 지나면, 특히 이제 여학생의 경우 6학년이 지나서 중학교 들어갈 때 기록이 저조하게 처지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안 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언니는 다이빙으로 종목을 바꿉니다. 근데 여기에 그 나루는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언니 때문에 수영 이렇게 좋아하면서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도망갈 수 있냐 라고, 언니에 대한 그런 서운함을 감추지 않고 계속 삐죽삐죽 됩니다. 그래서 나루가 언니가 다이빙 시합하는 데에 도저히 못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내가 사랑하는 그 언니가, 나의 롤모델인 언니가 다이빙으로 전향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그 안에서 그 언니가 나루를 설득하는 장면에서 진정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 그리고 다이빙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다이빙 때에 올라가서 물로 떨어지는 순간 나는
새로운 세계,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세계에 돌입하는 정말 경이로운 경험들을 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스포츠마다 아름다움이 있고 미덕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 친구들이 그 스포츠에 정말 맛나는 그런 부분들을 만지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조금 더 진전을 해서 가면 정태양 군은 저병을 전문으로 하는 선수로 입단하고 37초라고 하는 기록으로 입단을 하게 됩니다. 들어와서 이 팀과 잘 어울리면서 승남이 또 그 외에 또 다른 수영 부원들을 만나는데요. 이 태양이는 나루를 늘 관심을 가지고 나루를 지켜보면서 좀 더 나은 수영 선수가 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태양이는 수영 선수뿐만 아니라 과학자가 되려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도 엄청 잘하고 그리고 수영도 잘하고, 근데 수영을 너 왜 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강나루는 그 라이벌이는 초이를 이기기 위해서 그 경쟁심과 1등을 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태양이는 그냥 좋아서 내가 좋은데 이 좋은 거를 이만큼까지 안 가보고 그만두면 너무 아쉬울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를 대면서 수영을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운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외길 인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외줄 인생이라고 하는데,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기록이 안 나오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수영이 싫어져서 그만두면 그 다음 번 다른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돼 있어서 우리나라 전문 체육을 하는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걸 봤을 때 태양이 같은 경우는 나는 과학자로도 갈 수 있고 수영 선수도 될 수 있는데, 수영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묵묵히 그 힘든 수영,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첫 훈련을 하고 나서 3번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나고 막 이렇게 속에 있는 걸 개어낼 정도로, 토할 정도로 힘든 순간이 있는데요. 그런 힘든 순간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기록을 위해서 시간들을 촘촘히 쪼개서 운동을 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 있는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좀 되게 너무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나루가 초이가 그렇게 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시샘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그 한강초등학교하고 그 초이의 초등학교에 있는 감독끼리는 되게 친구예요. 그래서 같이 전지훈련도 하고 훈련을 하는데, 탈의실에서 초이가 입는 선수용 수영복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리뷰할 때 보니까 반짝반짝거려서 요게 어떤 뭔가 작동을 하지 않는가 의심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그 나루가 감독님한테 아니 얘 이거 입어도 되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수영복이 놓여 있는 걸 보면서 초이의 수영복을 자기도 모르게 훔치게 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너무 진짜 가슴 쿵쾅거리고 막 어려운 시절에 마침 태양이가 고백을 해서 둘이 오늘부터 1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하고 나루의 어떤 사랑이 전개가 되고 둘이 극장도 가고 초등학교 6학년의 그 풋풋한 사랑 이야기가 가는 가운데 그 엄청난 절도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를 그냥 묻어두고 하다가 그게 없어진 것을 안 초이가 찾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지도 코치가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는데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시침이 딱 뛴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하루 운동을 빼먹고 초이 수영복을 가지고 그 학교에 찾아가서 초이에게 이거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나루가 자존심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편지를 빽빽히 썼는데 말로는 사과조차 못하고 그냥 주고, 초이는 그걸 보고서는 네가 이걸 왜 가지고 있어? 라고 하고 쌀쌀맞게 가게 됩니다. 바야흐로 대망의 전국 종별 선수권 대회가 일어나는 날, 그날 4번 레인의 초이와 5번 레인의 나루가 함께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루가 5번 레인에 지정됐는데 자기는 이 초이에게 그런 막대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근데 예선전에서 초이의 기록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가책을 느끼죠. 그래서 나루가 경기를 기권하려고 마음먹고 코치한테 안 뛰겠다라고 선을 합니다. 근데 이 여름 내내 이 팀이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록을 올리는 그런 좋은 시즌을 준비하는 그런 훈련을 한 거를 생각한다면, 그때 나루가 안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도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 얘기를 듣고 코치는 잠깐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하고, 그 사이에 초이가 다시 와서
네가 안 나가면 나도 기권한다. 왜냐하면 라이벌끼리 같이 뛰어야 되니까. 네, 이런 상황으로 해서 시합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밝혀진 거는 아까 남사친으로 알려졌던 승남이가 몰래 초이랑 사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나루는 승남이한테 약간의 마음의 짐이 있었거든요. 이 남사친이고 좀 어렸을 때부터 가족끼리 너무 친한 승남이 몰래 얘기도 안 하고 이 태양이라고 하는 그 박보검 닮은 친구랑 같이 사귀게 된 거에 대한 일종의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게 단번에 풀리면서 초이가 승남이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거죠. 죄책감 때문에 경기 결승전 출전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전달합니다. 그 얘기들은 초이가 나중에 와서 나루한테 네가 안 나가면 나도 안 나가겠다 해서 함께 출전해서 결과가 바로는 안 나고요. 그 에필로그가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나오는데 26초 약간 둘이 차이가 한 0.3초 차이로 초이가 우승을 하고 2등을 한 나루가 같이 시상대에 올라가서 서로에게 축하를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정말 풋풋한 6학년 아이들의 수영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오본레인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동을 하고자 하는 어떤 태양이를 막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너무나 하고 싶은 수영을 하고 싶은데 나는 과학도 마음에 드는 태양이의 마음, 또 나는 체육 중학교에 진학을 할 건데 이번 시합에서 우승을 해야 되고 기록을 내야 되는 나루의 마음, 이걸 지켜보는 나루의 어머니의 마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보여지면서 마지막 장을 읽을 땐 저도 모르게 약간의 눈물이 나오는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저도 수영을 했기 때문에 5번 레인을 딱 들었을 때 저게 기록상으로는 2등이 뛰는 자리인데 어떤 이야기일까? 강나루라가 하는 너무나 수영을 잘하고 싶은 근데 팔이 좀 짧아요. 그래서 팔이 짧은 사람이 되게 불리하거든요. 이 불리한 신체적인 조건을 어떻게든지 이겨내서 자기가 사랑하는 수영을 계속하고자 하는 나루의 이야기가 아주 감동적으로 잘 펴진 20일의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대상인 5번 레인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요. 작가는 윤소홀 작가입니다. 작가의 한마디가 조금 인상 깊어서 잠깐 읽어드리겠는데요. 이 문학상의 수상소감에 이렇게 작가가 썼습니다. 뱃속에 수박 씨앗이 자랄까 걱정하는 아이들, 물속을 날아다니는 시합장의 선수들, 그런 반짝이는 순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나 혼자 보고 있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내가 한 일은 마블링 물감처럼 물 위에 아름답게 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살짝 종이에 묻혀본 것 뿐이다. 되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 수상소감을 밝힌 은소훌 작가의 다음 작품을 기대하면서 오늘 천인삼종 문고 번외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